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간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중간평가의 두 번째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좀 긴 내용을 읽고 여기에 놓는 거 한번 볼게요. 17번부터 28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민수 씨, 이번에 우리 팀에 새로 온 상호 씨를 아세요? 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녀서 잘 알아요. 매사에 땡땡.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일 처리도 빠른 편이에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할 것 같네요. 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을 맡으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실수 없이 처리하거든요. 여기에 아까 나왔던 꼼꼼한 사람이네요. 그죠? 덜렁대지 않고 꼼꼼하다. 볼까요? 네, 나에 보면 네, 같은 고등학교에 다녀서 잘 알아요. 매사, 그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면 날마다, 그죠? 매사 모든 일에 어떻다, 모든 일에 어떻고 추진력이 있다, 일 처리도 빠르다. 매사에 어떠냐면 적극적이다. 이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이다의 반대죠. 적극적. 그러니까 뭔가 모든 일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적극적이다. 내성적이다는 성격이죠. 외향적이다. 아까 나왔던 그죠? 얌전하다. 이것도 성격. 까다롭다. 그 사람은 좀 까다로워. 좀 상대하기 좀 힘들다. 이런 걸 까다롭다라고 하죠. 그래서 17번은 3번이 되겠네요. 네, 18번 이 문제는 우리 내가 좋아하는 영화 글쓰기 문제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서 이거 아주 잘 쓴 글쓰기 예시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중 기억에 남는 영화는 감시자들이다.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이죠. 이 영화는 범죄 조직을 쫓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로 조연들의 무엇이 뛰어나다. 네, 줄거리가 아주 흥미롭다. 주연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하는 사람, 그렇죠? 영화 배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엇이 뛰어나다. 네, 정답은 4번. 연기력이 뛰어나다. 그죠? 그 다음에 줄거리가 아주 흥미롭다. 이 영화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다.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그죠? 주말마다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매진이라는 건 표가 없을 정도로, 그죠?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영상미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화면이 굉장히 좋았다. 이걸 영상미. 배경음악, 우리 OST, 드라마 OST 이런 것처럼 영화에도 OST 이렇게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내용, 그죠? 내용이 어땠다 이런 거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종합평가 쓰기 문제, 장문형 시험에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19번, 20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19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눈으로 읽으면서 이것까지 확인하면 더 좋겠는데 시간이 아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읽으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저는 베트남에서 온 흐엉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과 여행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한국에는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난달에는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꿈에 대한 것도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한번 볼게요. 1번, 이 사람은 현재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 여기 보면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일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 이 사람은 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해 본 경험이 있다. 여기 보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그죠? 이곳저곳, 곳곳. 그래서 같은 것은 2번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관광 통역 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고 합격했다고 나오죠. 한국 사람에게 베트남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싶다. 반대죠. 그래서 19번은 2번이 되겠네요. 20번, 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읽고 같은 거 이렇게 체크 하시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기업들은 성금만 전달하곤 했다. 성금이라고 하는 건 돈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성금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 하면 불우이웃이라는 게 뭐냐면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불우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돈만 이렇게 전달하고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한 거죠. 어떤 기업에서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를 만들어 직접 물품을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기도 한다. 또 자기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판매 금액의 일부를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든 기업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해요. 그럼 거기에 몇 퍼센트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가 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불우이웃을 돕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아까 여기 말했지만 처음에는 돈만 주는 그렇게 전달하고는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요즘 기업들은 불우이웃 돕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성금만 전달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봉사단체는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들이 성금을 전달하는 거에다가 봉사단체 여러 가지 활동을 더 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물건 판매 금액의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에 쓰는 회사가 있다. 여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죠. 네, 그래서 자기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면 판매 금액의 일부가 이웃 돕기에 쓰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복지시설을 도우려면 성금보다는 물품으로 돕는 것이 낫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전엔 성금만 있었는데 물품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3번이 되겠어요. 네, 20번과 21번 이거는 21번과 22번은 이 부분을 하나 읽고 문제가 두 개인 거 이런 문제 많이 보셨나요? 토픽 시험과 비슷하죠? 네, 볼게요. 이 에너지 절약은 우리가 글쓰기에서도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이다.
에너지 절약은 어디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다. 네, 그죠? 대낮에 필요하지 않은 불을 끄는 것은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방법,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뽑아요.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불을 꺼요. 이 두 가지 나왔고요. 또 가까운 곳은 걸어서 다니고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걸어서 다니고 그 다음에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쓰레기도 나누어서 종이, 뭐 이렇게 종이나 플라스틱, 캔 이런 걸 따로 버리는 거, 이게 분리배출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되도록 적게 만들어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다. 적게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쓰레기가 생기지 않게 미리 이렇게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거,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네요. 그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 플러그를 뽑고 불을 꺼는 것은 건강 유지와도 관계가 있다. 건강 유지와도 관계가 있는 거는 아까 보면 가까운 곳 걸어 다니기, 3층 이하 계단 사용하기, 이게 건강 유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기 플러그 뽑고 불을 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인 거죠. 건물의 고층은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3층 이하, 고층은 높은 층이죠. 3층 이하는 고층의 반대 저층입니다. 그래서 저층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4번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것이 분리배출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되도록 적게 만들자.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예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어떤 게 될까요? 정답은 1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일상생활,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번이 되겠네요. 23번, 24번은 약간 문화, 한국 문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다음 글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시면 떡국 먹는 거 언제죠? 설날이 되겠죠. 추석, 송편, 동지, 팥죽. 동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동지는 12월 22일이네요. 올해. 그래서 팥죽을 먹고요. 오곡밥과 부럼을 먹는 것은 바로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일에는 미역국. 우리가 어떤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23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설날 떡국, 추석 송편, 동지 팥죽, 정월대보름 오곡밥 부럼, 생일 미역국. 그래서 오곡밥 하면 5가지 곡식으로 만든 밥.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잡곡을 섞은 밥이고요. 부럼이라는 건 딱딱한 거, 호두나 밤 이런 것을 부럼이라고 합니다. 24번 한국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전화번호와 그 서비스의 내용이 맞지 않게 틀린 것을 고르라는 거죠. 112 범죄 신고 맞습니다. 1366 여성 긴급전화 맞고요. 114 일기예보 안내 서비스 아니고요. 114는 전화 안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잘 모를 때 114로 전화하고요.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131이 되겠습니다. 131이 일기예보 안내 서비스, 119는 화재 발생 신고 받고요. 긴급한 상황, 119 긴급할 때, 그죠? 화재도 발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치거나 응급 환자 있을 때 119를 전화하죠. 25, 26 이것도 한국 문화입니다. 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 대한 설명 이게 지금 4단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아궁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불을 떼다. 불을 우리가 떼는 곳을 아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는 걸 온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게 아니라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아궁이를 설치했다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온돌 설치하여 겨울. 그랬죠. 겨울을 나기 위한 것이 온돌, 그 다음에 여름을 나는 것이 대청마루. 그렇죠. 그 다음 지붕의 재료에 따라 초가집과 기와집 이렇게 나누는 거 맞습니다. 26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 어딜까요? 이곳에서는 물건값을 깎을 수도 있다. 물건값 깎는 곳 어딘가요? 재래시장입니다. 덤을 얻을 수도 있다. 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1,000원에 몇 개 이렇게 샀는데 뭐 10,000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사과를 10,000원어치 사면 조그만 거 뭐 하나 더 주는 거 이런 걸 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은 재래시장이죠. 편의점, 백화점, 슈퍼마켓은 정찰제입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거 없어요. 뭐 DC는 있기는 하죠. 디스카운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흥정을 하는 것은 없죠. 27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한국의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볼까요? 어버이날 5월 8일이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효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 그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 1번 맞습니다. 어린이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 네, 5월 5일이죠. 그 다음에 부부의 날, 부부가 서로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어진 날, 이거는 5월 21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다 이렇게 해서 부부의 날이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가 없는 가족 아니면 아이가 있어도 그 부모가 없는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그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의 날은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가족과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만들어진 날, 뭐 가족의 날 같지만 아닙니다. 가족의 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입양의 날입니다. 28번 다음 가로의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한국 사람에게는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나눔이 함께하는 독특한 무슨 문화일까요? 바로 3번 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일 정도로 한국인에게 정을 베푼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 문화가 뭐냐면 뭐 정이 많다. 이 사람은 정이 없어. 뭐 이런 말도 쓰고 이거에 대해서도 쓰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이걸 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국 문화 28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뒤에 있는 그 구술 시험하고 구술하고 쓰기 문제가 나온 거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